가장 깊은 상처는 칼끝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의 한마디에서 시작된다. 당신을 웃게 하던 그들이 어느 날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준비되어 있는가? 상처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비롯된다. 분노, 외로움, 소외감, 배신감과 같은 깊고 날카로운 감정들은 대개 낯선 이의 무관심에서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나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던 사람, 힘들 때 손을 내밀어 줄 것이라 기대했던 상대가 차갑게 등을 돌릴 때 비로소 그 감정이 자라난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주겠지라는 기대는 인간관계를 가장 잔혹하게 무너뜨리는 함정이다. 관계에는 일정한 패턴이 존재해 한번 취하는 사람은 계속 취하고 한번 빼앗기는 사람은 끝없이 빼앗기며 살아간다. 심지어 가족조차 예외가 아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을 벗기면 그것도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일 뿐이다. 연인과도 다투고 매일 얼굴을 보는 직장 상사에게도 반감이 쌓이는데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행복과 배려만을 주고받을 수는 없다. 가족 구성원들은 머릿수만큼의 욕망을 품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충돌을 낳는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인정하는 것이다. 가족끼리 주고받는 상처라고 해서 다른 관계보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나 자신에게 과도한 벌을 내릴 필요는 없다. 세상에 좋은 감정만 취하는 관계란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그런 관계가 있다 해도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가족은 소중한 존재이지만 그 안에서도 미움과 반감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따지고 보면 미움조차 사랑의 또 다른 형태다. 사랑과 미움을 오가며 다양한 감정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서로에 대한 깊은 애착이 생겨난다. 그러나 애착의 이면에는 늘 기대가 존재한다. 기대가 있으면 실망이 뒤따르고 실망이 쌓이면 상처가 남는다. 인간관계가 기대와 상처 없이 단순하고 담백하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관계에도 훈련이 필요하다. 바라는 것이 없으면 실망도 없고 기대가 없으면 상처도 없다. 그러나 현실의 인간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우리는 타인에게 기대하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상처받는 과정을 반복한다. 특히 상대를 위해 혼자만 애쓰고 지치기를 거듭하는 사람은 언젠가 그 상처가 뻗어 터질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해지기 전에, 그리고 상처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지기 전에 혼자만의 노력을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당신을 아프게 하는 관계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다. 때로는 상대의 기대를 외면해도 괜찮고 한 번쯤은 거절해도 괜찮다. 심지어 누군가의 비난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 지금껏 한없이 친절했던 당신이 조금 변했다고 해서 등을 돌릴 사람이라면 그들은 원래부터 언젠가는 떠날 사람들이었을 뿐이다. 거절이 어렵다면 기억해야 한다. 당신이 밀어내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당신을 소모시키는 부당한 상황과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갈등과 분란이 두려워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는가? 단호하게 의견을 밝히면 버릇없다는 소리를 들을까 두려운가? 친절을 유지하지 않으면 미움을 받을 것 같아 불안한가? 부탁을 거절하기보다 차라리 자신을 희생하는 쪽을 선택해왔다면 그것은 진정한 배려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습관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결국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욕심 때문이다. 타인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고 애쓰다 보면 자신이 쏟은 노력만큼 돌려받기를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 깊은 상처가 남는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심하면 폭식증이나 우울증 같은 심리적, 신체적 불안 증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모든 관계는 주고받는 균형 위에서 유지되며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만으로는 절대 지속될 수 없다. 내가 상대에게 시간과 정성을 다 쏟았는데도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친구든 연인이든 가족이든 진정한 관계는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것뿐 아니라 내가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과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연민과 동정은 쉽게 품지만 시기와 질투는 쉽게 버리지 못한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더 짙어진다. 만약 당신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상처만 남는다면
그 인연을 억지로 끌고 갈 이유가 없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친절과 배려를 거절한 것이다. 당신의 진심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되돌려줄 역량이 없는 상대의 한계일 뿐이다. 그러니 그들의 문제를 결코 나의 문제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상대에게 상처를 줄까봐 말을 돌려하고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상대를 위하는 길은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고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혼자만 잘해주고 혼자만 상처받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배려를 억지로 베풀고 돌아오지 않을 친절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고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랑과 보호를 받을 만한 사람이다. 법정 스님조차 끝내 내려놓지 못했던 것이 인정 욕구였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모든 짐을 스스로 짊어질 필요는 없다.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선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나의 인정 욕구를 직시하고 인정해야 한다. 그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고 이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부당한 요청에 무의식적으로 예라고 답하는 습관을 줄일 수 있다. 착해 보이기 위해 길게 변명하는 것은 결코 착한 행동이 아니다. 오히려 상대가 미안해서 해야 할 말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고 다음 부탁을 쉽게 꺼내게 하는 빌미가 된다. 그러니 거절할 때는 담백하고 단호하게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좋다. 스스로 선택한 과도한 선행에 발목 잡히지 말고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뜻대로 쓸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누구에게나 부모가 있다. 이혼을 했어도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도 심지어 세상을 떠났어도 부모는 존재한다. 부모가 이혼했다고 해서 누군가를 탓할 이유는 없다. 부모가 이혼 후에도 여전히 자녀를 챙기고 은퇴한 아버지 대신 어머니가 뒤늦게 일을 시작하며 1년 넘게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지 못했더라도 여전히 서로를 걱정하고 싸우더라도 결국 화해하며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소중한 가족이다. 부모 앞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 부모는 돈과 시간을 쓰지 않아도 억지로 가면을 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나의 사람이다. 그러니 부모를 탓하는 것은 내 인생의 뿌리를 스스로 흔드는 일이다.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도 요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부모를 받아들이고 보듬어야 한다. 그래야만 나의 근간이 다치지 않는다. 형제가 부모의 전폭적인 사랑과 지원을 받는 모습을 보며 부러움과 질투를 느낄 수도 있다.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자신은 찬밥 신세인 반면 형제는 온갖 혜택을 누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랑은 부족해도 문제지만 넘치는 것도 문제다. 과잉된 사랑은 결핍보다 더 큰 짐이 될 수 있으며 그들 또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처를 짊어지고 있을 수 있다. 사랑을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성인이 되었다면 반드시 정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 부모는 결코 바뀌지 않지만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의 크기와 방향은 나의 의지로 바꿀 수 있다. 경험을 넓히고 시야를 확장하는 것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지키면서도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건강한 독립의 길이다. 심리적으로 독립된 사람은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의 삶이나 역량 속으로 억지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세계와 타인의 세계를 동시에 인정하며 그 속에서 더욱 풍부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간다. 이런 사람은 굳이 자신을 과시하거나 드러내지 않아도 주변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호감을 얻는다. 혼자만의 시간을 충만하게 보내는 사람일수록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에도 능숙하고 편안하다. 자기만의 세계를 가진 사람은 고유한 아우라를 발산하는데 이 아우라는 억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스스로의 세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타인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자신만의 색과 깊이를 가진 사람은 어디서든 돋보이고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나를 사랑해야만 타인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으며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을 풀어내는 열쇠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존중해 주지 않고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지금의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거나 조금이라도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스스로를 향한 비난과 자책의 화살을 내려놓아야 한다. 타인에게 맞는 고통의 화살만으로도 충분한데 거기에다 스스로를 향해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쏘아대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잔혹한 자기 학대일 뿐이다. 눈앞의 현실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없더라도 자기 자신을 하찮게 대하는 태도만큼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내 가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런 내가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고 깎아내린다면 다른 누구도 내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다. 때로는 나를 최우선에 두어도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보호하고 위로하며 이해하는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다. 일상이 지치고 버겁게 느껴질 때 나는 왜 즐기지 못하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라. 인생의 궁극적인 성공은 행복감인데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스스로를 냉혹하게 대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행복은 그 정도면 잘하고 있어라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끝없는 비교를 멈추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몸이 필요로 하는 양보다 훨씬 많은 음식을 먹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허기가 아니라 감정적인 허기를 채우기 위한 행동일 가능성이 크다. 이면에는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심리적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근본 원인은 질투와 비교, 시기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감정은 결국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열등감에서 비롯된다. 주변의 잘난 사람들은 단지 나를 자극하는 촉매일 뿐이며 그 자체가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존재는 아니다. 그렇기에 질투와 비교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나만의 강점을 찾고 발전시키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특히 약점 보완은 40대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30대까지는 인생의 방향이 불확실하고 약점을 보완할 필요성도 크게 느끼지 못해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지만 40대는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성격적 약점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다. 게다가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여유가 생기기에 약점을 인정하고 다듬는 일이 훨씬 수월해진다. 심리적으로 독립된 사람은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의 삶이나 역할 속으로 무리하게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세계와 타인의 세계를 동시에 인정하며 건강한 경계를 지킨다. 이러한 태도는 관계를 더 풍부하게 만들고 억지 친밀감이 아닌 자연스러운 신뢰와 호감을 형성한다. 혼자만의 시간을 충실히 보낼 줄 아는 사람일수록 타인과 함께하는 시간에도 능숙하며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힘을 지닌다.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한 사람은 고유한 아우라를 풍기는데 이 아우라는 의식적으로 만들어내려 애쓴 결과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깊이 있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다. 누구라도 이런 자신만의 색채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은 다른 사람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고유한 매력으로 작용한다.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더 오랫동안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관계 속에서 빛날 수 있다.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은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이자 근본 원리다. 내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존중하지 않으며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세상 누구도 나를 귀하게 대하지 않는다. 지금의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거나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자신에게 향한 비난과 자기 부정의 화살을 멈춰야 한다. 고통은 타인이 쏜 첫 번째 화살로도 충분하다. 여기에 스스로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보태며 자신을 더 깊이 상처 입히지 말아야 한다. 설령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더라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습관을 끊는 것이 우선이다. 내 가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며 내가 나를 가치 없는 존재로 취급하는 순간 다른 이들도 그렇게 보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가끔은 나를 최우선에 두고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보호하고 위로하며 이해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행복은 그만하면 잘하고 있다는 자기 인정에서 시작되며 남과의 비교를 멈추고 나를 긍정하는 순간 삶은 훨씬 가벼워진다. 상처를 피할 수 없다면 최소한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갉아먹는 관계는 끊어내고 오롯이 나를 지키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지혜의 지도가 전하는 다음 인생의 방향을 밝혀주는 나침반이 됩니다. 당신의 내면이 단단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함께하겠습니다.